아, 이거는 다시 봐도 그때 감동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아니, 이 현장에 계셨잖아요. 아, 정말 사실은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이 통하죠. 같은 그러니까 말을 쓰지 않아요. 근데 진짜 말이 통한다는 걸 실감을 하는 게 또 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말이 통한다는 게 이런 정서가 통한다는 거고 서로 대화를 한다는 것들이 아, 맞아. 우리 한민족이었지. 그 느낌이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도 다시 느껴지는 네. 그런 순간이고 그러니까 뭉클뭉클해요. 진짜로 저런 어떤 특히 음악이라는 그 매개체가 또 큰 힘을 주지만 그런 이렇게 서로 음악을 통해서 혹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 나누는 게 우리가 왜 이렇게 떨어져 있지?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왜 정말 갑자기 순수한 표정으로 웃잖아요. 맞아요. 그 현장에서 보셨어요? 예, 그냥 그게 사실은 무서운 것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엄한 얼굴에서 어떻게 저런 정말 해맑게 이렇게 웃는 모습도 좋고 되게 밝아요. 되게 농담 재밌는 이렇게 얘기도 네.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 대통령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 평양 있을 동안 4일 동안 계속 같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뭐 야 얼른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작곡가로서 네. 아주 사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김여정, 뭐 리설주 이 두 사람도 아, 참 좋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던 그 장면들을 우리가 봤는데 네. 이 동요가 이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동요로 저도 교류를 해야 될 것 저 같아요. 영상을 부분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요. 그러니까 동요는 이제 우리도 하여금 그 동심의 세계와 그 순수의 세계로 돌아가게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동요처럼 세계적인 명곡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그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세계적인 명곡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었거든요. 나름대로 이제 우리 동요가 갖고 있는 그 예술성이라든가 순수성이라든가 그것도 뭐 세계적이라고 그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 영상을 보고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의 퍼스트 레디인 이설주 여사도 가수 출신이고 네, 맞아요. 우리 이제 퍼스트 레디는 김영신 여사님도 성악 출신이고 그렇네요. 네. 이 두 분이 단장이 돼가지고 어린이 합창단을 만들어가지고 남북 공동으로 남북에서 노래를 같이 부르고 또 유엔에서 노래를 부르고 이제 우리 동요를 부른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저 김영 선생님 한번 건의 한번 해보시죠. 아니요, 진짜 그러고 음악적으로. 싶었어요. 그래서 또 중국의 펑리안 저 여사도 노래 성악도 하셨잖아요. 보이죠. 그래서 이 세네 분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어떤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노래하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 해보고 멋있다.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세계적인 뉴스가 될 겁니다. 네.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또 영향도 클 겁니다. 옛날에 김구 선생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이 문화 강대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자기의 약간 큰 소원이었다고 맞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점점 그 길로 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네. 정말 상상만으로도 정말 우리의 영부인과 북측의 영부인이 같이 어린이 합창단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이렇게 평화를 외치면서 다니는 그날이 꼭 오기를 바랍니다. 예, 힘써주세요. 뭔가 지금 모든 시선이 다 김영석 씨가 왠지 해낼 것 같은 그 동무 생각을 영부인께서 이제 현장에서 직접 부르셨잖아요. 그 반주를 옆에서 하셨어요. 피아노를 쳐드렸는데요. 사실 그 무대가 이제 공연장의 무대보다는 만찬에 있는 어떤 간이 무대여서 되게 그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밝고 그래서 되게 어색한 무대일 수 있었는데 영부인께서 또 되게 목소리 좋으시거든요. 성악하셔가지고 그래서 너무 호응이 좋았던 잘 부르시고 호응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진짜 이렇게 동료 자체가 너무나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서로 알고 있는 그런 동료로 서로 좀 접근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예술이라는 게 이제 어른을 아이 만드는 거라고 네. 저는 생각하는데 뭐 울고 싶을 때 울게 하고 웃고 싶을 때 웃게 하고 뛰놀고 싶을 때 뛰놀게 하는데 그게 가장 동요가 그 어린이 마음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런 동요를 통해서 같이 또 합작을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이런 게 하면 되게 서로 이질감이 많이 없이 좋은 프로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그 힘 정말 대단한 게 우리 할아버지도 이제 90세 때쯤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할아버지는 그러니까 자기 어제 뭐 했는지 하나도 기억 못 하고 지난주 뭐 했는지 기억 하나도 못 하셨는데 어릴 때 배운 노래를 가사를 줄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 기억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는. 네.
게다가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계몽기 때 이제 그 근대화 과정에서 생긴 그 노래들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동요들 가사들 보면 가사의 예술성이 진짜 너무 대단한 것 이쁘잖아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창작 동요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우리가 조금 더 옛날 우리의 동요를 좀 찾는데 KBS에서도 조금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진짜 동요의 중요성을 네네. 정말 그 동요의 힘을 오늘 굉장히 절절히 느끼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많은 동요가 네. KBS에서 나왔다는 건 잘 모르시죠? 오. 무슨 말씀이시죠? KBS에서 예, 우리의 KBS에서 동요들 이제 50년대 그 네. 동요 운동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동요, 뭐 섬지박이라든가 우리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에 네. 여름에 할 거야. 또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냐. 뭐 이런 주옥 같은 명문꽃들. 그러고 뭐 낮에 놀다 두고 나뭇잎 빼는 네. 이게 전부 이제 KBS 동요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KBS가 우리나라의 그 해방 이후에 전쟁 이후 우리나라의 동요의 발전과 보급의 1등 공신입니다. 그 명맥을 좀 이어가야죠. 그러니까요. 아니 뭐 각종 프로그램들 많은데 그렇게 라디오에서도 동요만 전문적으로 한 하루에 30분이라도 좀 편성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이제 굉장히 뭐 그 심도 깊은 우리가 지금 문화교류 얘기를 좀 했는데 이런 공연의 힘, 공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얘기하면서도 매번 일회성으로 맞아요. 예, 하고 이제 그치는 게 뭐 지속성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좀 방법이 없을까요, 교수님? 글쎄 말입니다. 저도 늘 이제 공연 중심의 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버리는 데에 대한 그 아쉬움이 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남북의 음악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발달한 부분이 있고 조금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하고 또 이제 전통에 대한 자료들이 상당히 많고 풍부하고 북쪽은 이제 악기 개량이라든가 또는 민요 뭐 이런 것들이 풍부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네. 만나가지고 이제 한다고 하면 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뭐 할 거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인적 교류를 포함해가지고 또 서로 또 이제 개량 악기를 뭐 배우고 또 이제 전통 악기를 배우고 북에는 전통 악기를 배우고 싶어도 네. 배울 데가 없거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민족 제일주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전통 악기를 배우려고 그래요. 근데 네. 배울 데가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의 정악이라든가 악 이런 것도 복원하려고 그래요. 복원하려고 그러는데 없어요.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도와줄 수가 있죠. 이제 그러면서 협력을 한다고 하면은 네. 뭐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한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통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 악기를 그대로 쓰는데 북한에서 그걸 많이 개량하거든요. 예, 개량을 했습니다. 개량을 하면서 이제는 개량을 하고 전통 악기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고 이제 그 연주 기법도 다 이제 없어졌는데 네. 그거를 다시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다시 찾으려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찾지를 못하고 있죠. 네. 이런 걸 우리가 좀 도와준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그럼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교류를 굉장히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시도, 새로운 어떤 분야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 아 지금 개량된 우리 전통악기를 보고 있는데 그렇네요. 밑에는 부대찌개가 해금. 아, 해금 모양이 사실 원래 해금은 두 줄인데 네네 그렇죠. 저 해금 소리 진짜 좋아요. 옛날에 추노 그 드라마 보다가 해금 소리 저게 너무 북- 좋아해서. 측에서 개발한 악기인가 보죠. 아니 개념 개량 악기고요. 개량 개량은 언금이라는 악기가 있고 옥류금이라는 악기가 있는데 그건 북에서 개발한 악기입니다. 아,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물론 같은 민족이라고 해도 아까 제가 또 독일 동서독 간의 어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한 민족인데도 이제 좀 체제도 다르고 하니까 그런 문화적 이질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드라마라든가 북한에서 임꺽정이라는 드라마가 엄청나게 히트를 했대요. 그럼 임꺽정은 그 이제 산적의 이야기니까 북한의 산세라든가 이런 지형들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있어서 남한의 어떤 그런 시스템하고 북한의 어떤 그런 뭐 주연이나 이런 대본들하고 같이 이렇게 합작을 한다거나 또 뭐 북한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서커스라고 해요. 그래서 서커스를 남한의 기술력과 함께 뭐 태양의 서커스처럼 만든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의 장르들이 섞이는 그리고 합작을 하면서 서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간다면 또 글로벌한 콘텐츠를 만든다면 훨씬 더 이렇게 재밌는 또 가까워지는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서커스 무슨 망명대 저런 공연, 학생들 공연 저거는 정말 세계적인 수준이죠. 맞아요. 네. 유명해요. 어떻게 전 저렇게 세계적으로. 탁탁 각을 맞춰서 할 수 있을까 이런 대단한 장면들인데 그래요. 저거 우리랑 어떻게 좀 연계해서 마케팅 잘하면
네네. 굉장히 큰 사업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좀 탐나지 않아요? 문화 예, 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하드웨어나 네. 혹은 그런 테크니컬한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무대에서 있지만 실제적으로 진짜 노래나 춤 혹은 저런 서커스 이런 것들은 기술력이 정말 테크닉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같이 결합시켜서 뭔가 멋진 컨텐츠를 만들어낸다면 훌륭한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도현 씨가 공연 그 평양 저희 공연하면서 YB와 그 상지연 상지연 관현악단과 관현악단이 남북에서 공연도 하고 또 공연을 세계도 좀 이제 돌아다녀 보자 이런 했으면 얘기를 좋겠다는 했더니 생각이 현성월 드는데요. 단장이 이제 끄덕끄덕이었던 남쪽에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예. 각자 갖고 있는 장점들을 네. 결합해서 또 이게 그 지구상의 최후의 분단 국가잖아요. 그러면 남과 북이 같이 합작을 한다는 것은 곧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의미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공연하고 하면서 네. 많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이제 이런 문화 마케팅이 좀 잘 돼 있어요? 네, 저는 이제 그 중국 여행을 네. 패키지 여행이라고 그러죠. 패키지 여행을 좀 자주 가는 편이에요. 이제 갈 때마다 재미난 것은 이제 거기서 공연을 보여주더라고요. 패키지가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규모가 뭐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고 또 재미도 있고. 그 공연들은 대부분 이제 그 장애모가 연출했거나 또 장애모 학교, 장애모 제자들이 장애모 마케팅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면서 저거 우리도 할 수 있는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뭐냐면은 이 사회주의 장점과 자본주의 장점이 결합된 그런 형태의 예술 공연을 하더라고요. 이제 아까 우리 이제 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인력이라든가 그런 이제 뭐냐면 노하우라든가 이쪽에는 이제 그 이 사회주의적인 것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본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또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이제 자본주의적인 아까는 사회주의적인 이걸 좀 합쳐가지고 이제 뭐 대규모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관광 상품으로서 활용을 하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좀 우리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휴전선이라든가 그런데 이제 대형 극장을 만들어가지고 뭐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북한과 우리가 남북 합작으로서 이런 거 만들면은 엄청나게 그것이 이제 관광 상품도 되고 또 통일에도 그것도 기여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바심 내지 않고 사실 2001년 때 공연과 또 지금의 공연 그 표정들이 달라지는 게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케이팝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모습. 그러니까 이제 통일에는 이렇게 연습과 훈련이 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특히 이제 두 분 말씀 들으면서 남북문화 교류에 이제 희망이 보이는구나. 우리가 다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날이 머지 않았구나. 이런 기대를 좀 품어봤는데 어떻습니까? 남과 북의 미래의 모습 두 분 전문가들께서 좀 상상을 해보시면 어떤 모습일까요? 네.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일의 모습이 아닐까요? 서로 교류하고 또 장점들을 서로 또 융합하고 정말 그 아주 최고 그 정말 멋진 한민족이 되는 것이 네. 아닐까요? 그게 최고의 그 마지막 가야 되는 어떤 방향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떠세요? 우리 이제 북한 연구하는 사람이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남북 관계는 예측하지 말자. 또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측보다는 이제 오늘 여기서 논의됐던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실현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니엘 씨는 어떠셨어요? 전 여러 가지 생각 들었는데 일단 독일 말씀 좀 드리자면 저희가 70년대부터 그런 문화 교류를 이제 하다가 결국 이제 통일될 때까지 거의 20년 더 가까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 교류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엘튼 존의 말씀이 많이 이제 와닿는 것 같아요. 엘튼 존이 음악하고 스포츠만큼 인간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없다고 이제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평창 동계올림픽 이제 비롯해서 어떤 스포츠 이벤트와 어떤 음악 교류 많이 하면 정말 어떤 이질감 많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분단의 시간을 넘기에는 그 문화라는 힘이 굉장히 크고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조금 많이 주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KBS 한민족 방송이 기획한 라디오 평화를 말하다 원드림 원코리아 제2편 남북이 함께 부를 노래를 위하여 작곡가 김영석 씨의 아리랑 연주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예술종합학교 민경찬 교수님 그리고 작곡가 김영석 씨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오순화, 구성 정승혜, 연출 김영동, 진행의 최원정 그리고 다니엘 린데만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